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남 아파트가 수억씩 추락하고 수도권과 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매수자의 발길이 뚝 끊겨서 거래량도 사상 최저치를 찍고 있는데 매수자와 매도자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매수자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며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이며 전화 주십시오. 만일 대세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4월이 마이너스 변곡점이 될 것이며 2~5년간 큰 폭의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지만 현 정부에서 소폭 하락, 대폭 등이 또 이어진다면 2021년은 또 한 차례 유례없는 불장이 될 것입니다. 강남 아파트 수억씩 폭락, 진짜 대육이 큰일 난다. 지금 2030이 영끌해가지고 아파트를 짊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참 풍자한 그림이지만 씁쓸하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아주 오늘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냐면 자,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하락은 옵니다.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0% 와요. 이제 때가 중요한데 솔직히 많은 전문가들도 올해냐, 내년이냐, 내후년이냐 이 싸움밖에 없어요, 이제는. 알았죠? 이 싸움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질 것은 당연한 거고. 자, 그러면 이거 진짜 정리 잘 해놨으니까 잘 들으세요. 지역을 따지면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면 서울입니다. 서울. 하락장만 놓고 봤을 때 말하는 거야. 하락장만 놓고 봤을 때. 특히 강남이 제일 위험하겠죠. 왜? 비싸니까요. 전국도 전국 단위의 지역별 랜드마크. 자, 각 지역, 수도권, 신도시 또는 지방 광역시 비싼 아파트들은 추풍낙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위험한 게 뭔지 알겠죠? 비싼 게 위험해요. 두 번째, 가격은 비쌀수록 위험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비싼 건 많이 올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 특히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이상 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뭐 서울이야 뭐 평균이 10억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방 10억은 끔찍한 결과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호재, 이 호재 많다고 지금도 호재 하면서 뭐 신안산선 들어오니까 사고 뭐 그러지 마세요. 이미 그것 때문에 거품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봐야 돼. 가격을 봐야 돼. 자, 호재는 교통이라든가 또는 종합적인 개발, 재건축, 재개발, GTX, 신도시 이런 것들을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있는 곳이 더 많이 떨어진다고요. 여러분들 돌아다녀 보세요. 이곳들이 더 비싸지 않나요? 하락장에 얘들은 이런 호재가 있으니까 안 떨어지고 그냥 호재 없는 것들이 추락하겠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얘들 대폭 나갑니다. 항상 강남 기준으로 추락하기 때문에 호재는 별로예요. 떨어질 때만 놓고 보면 거품이 심해서 많이 뛴 놈이 많이 떨어진다. 자, GTX가 개통되더라도 폭락해요. 만약 이게 폭락장이라면. 서울이 4억 5억으로 추락했는데 10억짜리가 뭐 GTX 있다고 걔는 10억으로 버틸 것 같아요? 걔는 더 떨어진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유영, 한강변, 뉴타운 다 비싼 곳들이네요. 또는 새 아파트, 대단지 딱 봐도 가격들이 많이 뛰었겠지. 이런 곳들이 많이 떨어진다고요. 하락장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이제 비싼 것들을 잡고 이런 좋은 여건에 이런 것들을 잡고 하는 것은 안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홀로 잡거나 아파트도 아닌 거 걔들은 가격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안 팔려. 그러면 빌라 잡고 오피스텔 잡고 나홀로 아파트 잡고 그거하고 평생 결혼해야 돼. 알았어요? 그냥 받으면 뭐해. 이주택으로 이렇게 팔리지도 않는데. 자, 그 다음에 장기적 위험. 근데 이것 중요하죠. 그렇다면 폭락장만 보지 말고 또 뛸 거 아니에요. 우상향합니다. 집은. 우상향 한다고 해서 다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서울은 우상향할 거예요. 서울은. 그 다음에 강남하고 가깝거나 서울하고 가까운 인접 지역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커요. 지방도 뭐 테마가 있거나 어떤 특출한 곳들은 우상향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지방, 너무 거품이 심하죠. 또는 대부분의 수도권 이런 것들은 우상향은커녕 회복도 못할 거예요. 지방의 광역시 위험합니다. 굳이 따지면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광역시 누가 위험해요? 하락장에는 뭐 비슷하게 빠질지 몰라도 광역시는 인구 감소에다가 산업체도 줄어들고 있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기 신도시 위험합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 이기 신도시가 새 아파트야. 근데
앞으로 10년이 다음 상승장인데 그때는 헌 아파트 돼요. 자, 5년차 아파트가 15년차 아파트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이기 신도시는 지금이 정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새것. 왜? 3기가 나와요, 3기가. 잊지 마세요. 수도권 랜드마크, 특히 비싼 고가 아파트는 다 위험해요. 종합적으로 지역이라든가 또는 가격이라든가 호재보다는 뭘로 접근해야 하느냐. 집값 상승률이 중요해요. 다만 기본 조건이 있어요. 아파트 500세대 이상, 그리고 거기에서 집값 상승률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을 잡아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번에 서울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거래량, 그 다음에 매수 우위 지수, 실거래가,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부동산 정보광장 기준에 보면 거래가 급감한 걸 알 수 있어요. 7,521건이 5,744건, 지금 매월이죠. 그러다가 2월 달에 3,568건, 이번 달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629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 정말 사상 최저치로 지금 찍고 있어요. 매수의 지수, 자, 이제 100 이하면 집값이 떨어질 징조입니다. 매수자가 우위예요. 100 이상이면 파는 사람이 우위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보자고요. KB 리본 기준으로 100 이하 급추락하고 있는데 예전에 115였던 게 100, 95, 현재 서울 82까지 떨어졌어요. 심각합니다. 82까지 떨어진 것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뚝 끊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거래가 볼까요? 그러면 이게 가격으로도 영향을 주느냐? 자, 한국부동산원 기준 상승폭이 대폭 축소됐어요. 아직 마이너스는 아닌데 0.10, 0.08, 0.07, 0.06 점점 내려가고 있죠? 자, 수도권 집값 봐라. 그럼 구체적으로 말만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봐라. 자, 강남 무작위로 한번 해봤어요. 음마아파트 24.5억이 23.2억. 자, 잠실주공 5단지 27억 26억. 퍼스티지, 레미안 퍼스티지 26억이 24.5억. 방배 1차 현대홈타운 16억 25억. 자, 일단은 20억대 넘어가는 것은 기본 인력 다 추락했죠. 지금 불과 2, 3주 전만 해도 추락이 어디 있어요. 계속 신고가 찍고 갔어요. 강남. 지금 마이너스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강남에서 꽃이 누군 줄 아세요? 이 음마하고 잠실주공 5단지야. 얘 두 개를 보면 흐름을 전국 수도권 또는 전국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음마하고 잠실주공 5단지가 떨어진다. 이건 집값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올라간다. 집값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헬리오시티 21.8억 20.9억, SK 북한산 7.72 7.3, 한진타운 14.72 13억. 자, 상계주공 7단지 6.2가 5.5. 그럼 경기 인천도 떨어지고 있어요. 경기 인천은 제가 아주 굳건하다고 했는데 물론 아직 상승세는 가장 세지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영통 8억에서 7억, 검단 SKB 6억에서 5억, 위시티자이 원, 자, 8.6억에서 8억, 덕정주공 1, 자, 이것은 덕정주공 원 3.4, 이게 3.1억. 양주죠. 다 추락하고 있네요. 모든 아파트가 추락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자, 무작위 샘플을 한번 뽑아봤어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제 힘겨루기가 한창이에요. 다주택자 버티기 하고 있죠. 파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6월달 양도세 또 10%씩 올라가니까 버티는 거 좋지 않다고 했어요. 왜? 40% 세금 안 없어진 데다가 플러스 나중에 폭락장에 중과세는 없어질지 몰라도 집값 폭락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던지는 게 맞다고 봐요. 자, 뭐 정권 바뀌면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현재 야당이 여당 되면 뭐 이게 더 훨씬 더 세금 좋아지지 않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집값은 지금 비싸기 때문에 양도세가 센 거야. 물론 중과세는 일시적으로 완화해질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집값이 세면 규제가 강할 수밖에 없어. 이해 갔죠? 이건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거보다는 제가 개인적 생각은 대통령이 바뀐다면 이제 여당으로 됐든 야당이 됐든 뭐 그러면 좀 이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자, 다주택 버티기하고 다주택 매물 폭탄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매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팔까 말까 아니면 버틸까. 그럼 두 번째 1주택자들이 불안하니까 갭투자를 하나 더 한다든가 또는 자녀 이름으로 많이 사놓죠. 주로 자, 갭투자 하잖아요. 근데 1주택자가 지금 어차피 세금도 세겠다. 취등록세도 무관심. 그리고 무주택자 영끌. 무주택자는 불안하니까 신혼부부조차도 지금 영끌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에이 이미 늦었다. 센 돈 날린다. 좋은 아파트도 없다.
청약에 관심을 갖느냐, 이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쪽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어요. 이쪽은 완전 패배입니다. 근데 지금은 힘겨루기로 이제 거의 수평 근처까지 온 거야. 아직도 이쪽이 세긴 하지만 이쪽이 하락세예요. 이쪽은. 자, 이렇게 막 끌려가다가 지금은 이제 끌려가는 속도가 조금씩 줄었어요. 그럼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자, 집값 예전처럼 소폭 조정, 대폭 등.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집값 하락하기를 누구라도 바라지만 과거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 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 파리 대책 보세요. 이게 0이야, 0. 꼼꼼하게 내가 설명해 주냐면 여러 번 봤지만 제대로 알아야지. 0 밑으로 떨어진 건 없어요, 별로. 이렇게 뛴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했지. 자, 0까지 밑으로 내려와야 하락한 거야. 여기 위에서는 떨어져도 떨어진 게 아니야. 이건 하락, 상승세가 좀 축소된 것 뿐이지. 그걸 알고 가자고. 자, 이제 종합대책만 말해보자고. 2017년 파리대책 나오니까 약간 마이너스 하는 듯하니 대폭등했네요. 그 다음에, 자, 이제 2018년에 9.13 대책 나오니까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때 제일 세게 빠진 것 같아요. 제일 세게. 그런데 결국 또 폭등합니다. 자, 2019년 12.16 대책 엄청나게 날라갔죠. 특히 경기도는 19년, 20년에 많이 뛰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락도 안 하고 그냥 또 올라가요. 자, 이제 7.10 대책 기억나죠? 6.17 대책, 4 대책 다 기억나시죠? 이 세 번의 3 대책 바로 2020년이었는데 이거 나오니까 조금 빠진 듯 하다가 0까지 가지도 않았어. 계속 플러스야. 또 폭등했습니다. 2월 4일 엄청나게 폭등했죠. 근데 2사 대책은 공급대책인데 지금 약간씩 내려가고 있는 형태. 현재 이 원친구 여기 정도 돼요. 여기. 그럼 여기에서 대세하락으로 밑으로 추락하느냐, 0 밑으로 추락하느냐, 또 가느냐인데 이 과거 패턴 보세요. 다 이거네요. 다 조금 떨어지고 많이 뛰고. 저는 또 조금 떨어지고 많이 뛰고. 왜 이렇게 장담하느냐? 이때 대책이 나와줘야 돼. 이때 하락장에 대책이 나와줘야 부침이 들어가. 근데 대책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꼭지에서만 나오잖아. 꼭지에서만. 결국 이때만 대책이 나오니까 좀 상승세가 줄어든 거예요.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때 대책 나오면 그냥 추락하니까 얼마나 시원스럽게 잡을 수 있어요. 안 하잖아. 여기 보세요. 2021년 집값 방치하면 또 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대책 나올 것 같아요.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내려오다가 또 뛰지 않을까. 그냥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때 지금 금매가 나올 거야. 금매가. 이때 금매로 잡고 비싼 건 잡지 마세요. 어차피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비싼 건 위험해. 좀 중저가라든가 저평가, 좀 돈이 되는 사람들, 자기 돈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자, 대책 후에 소폭 조정하고 대폭등. 이번에도 반복 확률이 높아요. 소폭 조정, 대폭등. 소폭 조정, 대폭등. 소폭 조정, 대폭등. 소폭 조정, 대폭등. 또 그러겠죠. 벌써 이렇게. 이번에도 반복. 현 정부는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값 잡을 의지가 없어요. 뭐 일부러 띄웠다 이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보면 답 나와요. 그냥. 아니면 사상 최고로 무능하던가 역사상 최고로 진짜 지나간 아줌마가 하는 것보다 무능하다고도 할 수 있죠. 무능하든지 의지가 없든지 둘 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락세 강력한 대책 필요. 오히려 이때 좀 이제 내려가고 있는 이때 더 추락하도록 뭔가 좀 세게 하나 때려주면 확 내려가는 거 맞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자, 이제 지방은 급락 추세. 수도권은 꺾였다. 여기 수도권 보세요. 빨갛죠. 근데 지방은 뭔지 경상도 쪽이 지금 빨래갔는데 많이 줄지 않았어요? 자, 확실히 줄었죠. 그리고 여기 충청도 또 조금 뭔가 모르게 약간 색깔이 좀 연해졌네요. 결론적으로 지금 지방은 지금 이제 빠르게 지금 추락 중이고 수도권은 진해졌는데 수도권도 서울 중심으로 좀씩 하락세를 띠고 있다. 그러면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수도권은 자 보시면 집값은 계속 뛰죠. 아직 마이너스로 간 건 아니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세요. 자, 정점 찍고 약간 내려왔어. 그렇죠? 상승률 약간 내려왔죠. 특히 서울은 이만큼 내려왔고 좀 수도권에는 서울 플러스 경기도 인천이니까 경기도 인천은 약간 좀 덜 내려왔죠. 자, 이제 지방 5대 광역시 보자고요. 자, 5대 광역시 인천 포함해서 5대 광역시는 계속 집값 뛰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모르게 완만하게 좀 덜 뛰고 있죠. 서울에 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정점 찍고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확 줄고 있죠. 자,
지금 확 줄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밑으로 추락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밑으로 가듯이. 이만큼 내려왔잖아요, 벌써. 지금 수도권하고 비교가 되죠. 이거 그래프 보면 이 색깔도 비교가 되고. 지방은 지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잡지 마세요, 지방은. 어느 도시가 됐든. 특히 대구, 부산은 조심하세요. 여기 보시면 전국 거래는 줄고 매물은 쌓인다. 전국입니다. 자, 2020년 1월달, 2021년 2월달까지 보면 지금이 제일 적어. 2월달이. 지금 3월달이니까 2월달 다 나온 거예요. 서울만 준 게 아니라 전국. 특히 대구 부동산 물량은 쌓이고 거래는 절반으로 또 대구가 지금 제일 뜨거웠거든요. 자, 그런데 3만, 2만, 1만 해서 자, 지금 물량은 갈수록 줄고 집값 뛰었었는데 1월달을 고비로 해서 지금 물량이 쌓이고 있어요. 물론 아직 마이너스로 전환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량이 쌓이면서 팔리지를 않고 있고 거래 절벽 하면 이거 마이너스가 되겠죠. 서울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고 매수 지수도 급락하고 있고 실거래가도 하락세. 아까 제가 세 가지 강력한 기준 세 가지 말했죠. 옛날에는 자 2020년 6월 달에는 1만 5천 건까지 서울이 거래됐어. 그러다가 1만 건 밑으로 내려가고 6천 5천에 놀다가 자 7천 건 작년 12월 달, 올 1월 달 5천 건, 2월 달 3천 건, 지금은 600건인데 한 1,500이나 2,000건 밑으로 또 줄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거래량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 매수의 지수 서울 보자고요. 115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던 게 100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100까지 갔다가 85에서 교차점, 지방과 광역시하고 교차점 있다가 지금 뭐 아주 급추락했어요, 서울. 자, 그 다음에 직전 거래 대비 가격 하락 건수. 즉, 서울은 1월 달에는 가격 하락한 게 18%가 하락했고, 매매했을 때 가격 하락한 게 2월 달에는 24%가 하락했고 3월 달에는 약 40%가 하락을 했어요. 10 중에 4개가 하락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신고가를 진짜 보면 안 돼, 지금. 자, 서울 아파트 진정세 실제로 상승률이 쭉 감소하고 있다는 게 도표로 나오죠. 자, 이제 강남. 왜 강남이 중요하냐면 항상 집값이 하락할 때는 강남 먼저 추락합니다. 강남 먼저. 예, 물론 수도권이 먼저 빠지고 강남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강남 좋은 곳에서 나쁜 곳으로 빠지는 거예요. 자, 보면 먼저 강남이 이거예요. 올라가다가 조금씩 좀 미끄러지고 있죠. 자, 그다음에 서울도 따라서 미끄러지고 있네요. 아직 수도권이 제일 센데 경기도, 인천이 그래도 하락세. 지방 전국이 이러니까 지방은 안 나왔는데 이 정도 되겠죠. 자, 수억씩 떨어지는 강남 아파트. 전셋값, 이번에 전셋값도 보세요. 강남, 송파, 강동 다 전셋값이 0 근처까지 왔어요. 이렇게 높다가. 매매가만 추락하는 게 아니라 전셋가가 추락한다는 것은, 이 강남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도표상에서는 올 4월 달에 변곡점으로 추락할 수 있는데, 좀 걱정되는 것은 글쎄 어떤 힘이 꼭 작용했는지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야 하는데 또 올라갈 것 같아. 좀 확실하게 추가 대책을 나오든지 적어도 띄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추락장에. 자, 이제 서울 집값 하락지역 공직자 땅 투기 특검 60%가 찬성한대요. 보세요. 먼저 서울 집값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강남대치 뭐 송파 가락 쭉 있어요. 24억 23억 21억 20억 14억 24억. 자, 6억이 5억대로 7억 6천대가 7억 3천대로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 하락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고, 국민 65%는 공직자 땅 투기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국가기관이라든가 정치권의 불신이 커요. 특검 해야 한다. 65.2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리얼미터 제공한 거 보니까 그냥 경찰 수사로 된다는 26.9밖에 안 돼요. 국민들이 왜 이번에 뿔났냐면 특히 여당에 대해서 많이 뿔났겠죠. 정부에 대해서. 왜 LH 사건만 있겠어요? 야당도 마찬가지야, 제가 보기에는. 자, 가계부채는 늘고 금리는 오르고 금융위기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어요. 자, 가계 1,003조. 지금 돈이 남아둔다? 토지 보상금이 남아둔다? 그런 말 하덜덜덜 마세요.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합쳐갖고 GDP의 270%예요. 아셨어요? 약 3,000조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뭐 유동자금 해봤자 뭐 1,400조밖에 더 됩니까? 훨씬 많네요, 빚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월 가계대출 증가율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뭔가 왜 이렇게 줄이는데 늘어날까? 5대 은행, 하나, 농협, 국민, 신한우리. 자, 올라가고 있네요. 금리 지금. 시중금리 올라가고 있죠. 대출금리. 부동산 불로소득 352조 원, GDP의 18.4. 여러분들
어떻게든 이게 GDP의 18.4% 매년 그것도 매년 여기 나오잖아요. 2007년부터 2019년 계속 불로소득이 늘어나고 있어. 이러니 누가 일하려고 해, 땀 흘려서. 현 정부 들어와서는 이렇게 지금 300조 대가 넘어. 매년 지금 78% 불로소득이 생기고 있어.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했더니 월급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주식, 부동산 등 재테크가 1등을 했어요. 자기의 업무 역량 강화 및 승진, 이거 14%밖에 안 돼. 어떻게든 이게 일을 열심히 하고 내 능력을 키워야겠다가 사회 풍속이 돼야 하는데 얘보다 오히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해야 돈 번다고 생각해. 명심하세요. 주식하면 쪽박차입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주식은 쪽박이에요. 이꼴 쪽박이에요. 주식은. 부동산은 뭐 폭등 나가더라도 언젠가는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주식은 안 그래요. 하지 마세요. 자, 창업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서울 9억 이상 53%. 9억 이상 아파트가 50%를 넘어섰어요. 그 다음에 신도시 4억짜리 분양이 8억대가 됐어요. 더블 다쳤습니다. 신도시. 부럽죠? 자, 4억 벌려면 몇 년 저금해야 돼. 진짜. 먹고 자고 하면서 저금한다면 거의 30년. 30년 벌 돈을 신도시 분양받은 사람들은 다 벌었고 자, 한 40년 벌 돈을 서울 산다는 이유만으로 다 벌었어요. 서울 9억 초과 아파트 비중 자 2017년 21%밖에 안 된 게 지금 53%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검단, 한강, 옥정 신도시, 동탄 신도시 골고루 한번 봤어요. 봤더니 자 분양가 4억대, 3억대가 다 7억대, 8억대로 더블 이상 뛰었네요. 특정 아파트가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동탄 같은 경우는요 2배도 더 뛰었어요. 강남 아파트 수억씩 폭락. 근데 좀 진짜로 지금 상황이 좀 찜찜하기는 해요. 진짜 대액이 날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진짜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 패닉바잉 한 사람들 참 안 올 것 같아.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가 많아서 집값 거품이 심한 곳들이 하락장에 대폭락하기 때문에 그곳들은 피하여 징검다리 형태의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처럼 전국 집값이 상승세 속에서도 내리막길로 곤두박질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